생명의 이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평화생명TV의 RR평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일문화, 환갑, 생일상 이런 얘기하고요. 장례문화와 제례문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녘사회가 이제 특히 시기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건 경제적 어려움, 식량의 문제 등등해서 환갑잔치는 거의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환갑잔치는 이제 아직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인생에 한 번 돌아오는 이제 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환갑잔치를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똑같이 그 집에서 환갑잔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장소가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환갑잔치는 이제 집에서 기본적으로 네네.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특별한 음식이 있을까요? 결혼식 음식하고 비슷한데요. 네네. 뭘 특별히 하지 않고 이제 그 환갑날 자식들이 부모님들한테 상을 차려 올리고 술 한 잔씩 붓고 절하고 그 좋은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복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양복일 수도 새 옷. 있는데 네, 이제 네. 새 옷 해드리고 네네. 자식들 키워주느라고 고생했고 정말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사회생활을 그 정착하고 정려한다는 이런 뜻을 이렇게 많이 조여해서 음식은 이제 환갑상 차리는 게 뭐 똑 들어가고 결혼식 때 했던 그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하는데 결혼식하고 다른 점은 그 좀 많은 그 손님들이 이제 오고 이렇게 아니라 이제 환갑은 주로 가족 친지가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했던 직장 사람들이나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모여서 결혼식보다는 좀 규모가 많이 축소된 간소화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환갑을 합니다. 오신 손님들이 이렇게 뭐 부주라고 해서 따로 돈 봉투를 준비하든가 선물 같은 걸 준비하나요? 북쪽에는 아직 그 돈봉투는 없습니다. 돈봉투는 없고 남자가 그 일하는 연령이 이제 만 60세니까 60일 되면 그만두니까 이제 기관이나 직장에서 이제 선물도 들어오고 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선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은 안 와요. 그냥은 안 오고 뭐이라도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와서 부저는 하는데 돈 봉투에서 돈을 주는 경우는 물론 이제 평양이나 이런 쪽에서 좀 그 새로운 문화를 하는 사람들은 돈 봉투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환갑 때 와서 그 돈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하는 이런 문화는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개인적인 환갑 잔치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가 어떤 사회적 공로가 있는 분들에게 기념적인 그 잔치를 벌여준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베풀어지는지 좀 궁금하네요. 선물 환갑상도 있고 칠갑상도 있고 팔갑상도 있고 백갑, 구갑, 백갑 이렇게 있는데 그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이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위주로 공로를 치하하고 평가해서 그 최고 지도자의 명의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명의로 들어오는 게 있고 환갑상은 그렇게 되는 거 있고 이제 팔갑, 구갑은 거의 없고 100살 살면 특별히 그 공로가 없이도 그냥 100살 살면 100년 살았으니까 60살 사람보다는 이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하고 그런 이제 그 장수하신 분들한테 특별히 국가가 명의로 100살이면 무조건 선물하고 훈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국기훈장 1급이나 노래훈장이 나오고요. 그 영웅이라든지 광복을 위해서 이제 싸웠다든지 이런 공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환갑이나 이런 그 칠갑, 회갑 때 그 국가적인 선물상이 내려오고 있고 그 선물 환갑상을 내주는 문화가 많이 그 정착이 돼가지고 공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환갑상을 실제로 이제 받고 있고
공로를 세우면 누구나 다 또 받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선배님 생신이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음력 생일이 아니고 양력 생일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음력 생일이 아예 없는 건가요? 음력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력 생일 세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력으로 다 모든 그 생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양력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사회에서는 좀 요즘은 이제 60 환갑은 차려 먹지 않는 형태인데 북녘사에서는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다니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에 뭐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 좀 3일장, 우리는 보통 3일장을 많이 치르는데 북녘사회는 어떻습니까? 장례의 기본적인 그 일수는 우리하고 비슷한가요? 예, 3일장을 하고요. 정말 뭐 이제 급하거나 어떤 이제 집에 문제가 있거나 사정이 있을 때는 뭐 1일장이나 2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3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전문 장례식장이 있어요.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있는데 북측은 어떻습니까? 장례식장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집에서 장례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제가 여기 와서 참 많이 부러웠던 점이 그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어서 일단 이제 다 해주지 않습니까? 돈만 내면. 사실 장례라는 게 뭐 언제 죽는다고 예견돼 있지 않는 거니까 갑자기 준비를 이제 못하죠. 네. 준비를 못하는 상황에서 보통은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이제 관에 입고 갈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수의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사진까지 준비해 두는 거는 있어요. 근데 꼭 뭐 언제 이제 돌아가신다는 게 되지 않으니까 사실 형편이 좀 어렵거나 이런 집들에서는 이제 그 사시던 집에서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도 그랬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관혼상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가정 위주로, 중심의 중심의, 문화라고 예,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장례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서 전통적으로 이제 매장 형태였는데 요즘 최근 많이 바뀌어서 화장도 많이 하고 뭐 또 그 외에 뭐 수목장 여러 가지 형식을 좀 취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북녘 사회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매장 문화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매장 문화가 많죠. 예. 매장 문화는 많은데 그 화장 문화도 이제 그 사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평양이나 그다음에 뭐 평성, 신의주, 사리온 뭐 이렇게 이제 그 큰 도시, 대도시들에서는 화장터가 다 있고요. 특히 이제 평양은 어봉산 이제 화장터라고 해서 80년대부터 그 생겼고 어봉산 화장터가 생기면서 평양시 사람들은 거의 이제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하고 있고, 국가도 또 화장 문화를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그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비라든지 화장할 때 드는 그 에너지, 나무라든가 뭐 전기라든가 여러 문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은 이제 되어 있지 않지만 점점 화장 문화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뭐 토지 관계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좀 있나요? 토지 관계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는 이제 자기 땅에 묻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산이라고 선산, 해서 근데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북쪽은 이제 땅이 다 전이민 쪽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 구역은 거기에 이제 뭐 어떤 기관에 가서 승인을 받거나 내 여기다 묻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가 알아서 가서 자리를 잡고 이제 매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동묘지 구역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공동묘지 구역이.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 문화가 나왔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묘나 그렇죠. 토를 많이 차지하지 못하게 일정 정도의 규격을 넘어서지 못하게끔 이제 제한하는 이런 조치들은 있는데 손산 없어서 이제 묻히지 못하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하는 땅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자유롭게 이제 그 가서 매장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요즘은 장례식장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서 부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죽음이라는 건 뭐 뜻밖의 찾아오는 것이죠. 돌아가신 분의 수의는 준비되어 있지만 보내는 사람들의 어떤 가족들의 복식, 조문 문화,
조직 사회를 기본으로 하는 북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상복은 따로 입지 않습니다. 아. 예, 따로 입지 않고 이제 팔에다가 이제 고문 예. 촌 두르는 걸로 이제 대신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밝고 화려한 옷은 이제 안 입는 걸로 네, 네. 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남성이고 여성이고 다 여성들도 고문 이제 치마 저고리를 입더라고요. 아니,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예,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은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흰색, 네, 네, 네. 그다음에 남성들은 검은색. 네.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되어 있고요. 저문은 기관 기업소부터 시작해서 동네 친지들, 가족들 다 찾아와서 술 한잔 붓고 절하는데 절하는 방식이 좀 틀려요. 아, 그렇습니까? 한국은 2번 절하고 1번 반절을 반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북은 이제 3번 다 절을 하고. 절하고 그다음에 뭐 향불 피우고 그 점원하는 방식은 언제까지 받는다는 거에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서. 나가기 될 때까지는 하고 밤새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새벽에 오는 사람은 이제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족만으로는 안 되니까 진짜 가까운 사람들을 와서 이제 앉아서 카드 놀이하고 술 마시면서 밤샘 하는 거 그런 문화는 이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제사 문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절 때도 이제 우리는 차례상을 차리면서 같이 이제 제사 형식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북녘 사회는 어떻습니까? 뭐 전통 명절인 설 명절, 음력설과 추석 때 차례상을 제사상처럼 이렇게 같이 차려서 예를 갖추고 있나요? 네, 뭐 3일장 하고 그다음에 이제 덜제가 있고요. 돌제. 예, 1년, 1년, 이상 네. 덜제가 있고 49제는 없습니다. 아, 예. 예, 49제는 없고 덜제가 있고 그다음에 3년제가 있고. 예. 3년상의 예, 의미가 예, 되는 예, 거. 3년제가 있고 생일제. 그다음에 생일제. 생일제. 아, 예, 예. 생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 지낸다고 하는데 이제 그 설날이라든가 추석은 산에 가고요. 설날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그 작은 이제 그 예. 쪽상에다가 예, 예. 이제 밥하고 국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둘이했다가 그다음에 그 인사하고 나와서 이제 같이 식사하는 이런 거고 생일제는 산에 안 가고 집에서 예. 예, 집에서 하고 추석하고 청명이라고 해서 이제 한식 있지 않습니까? 4월 5일, 6일. 예. 이때는 그 산에 가서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뭐 정리하고 네. 여지 정리하고 그냥 술 한잔 붓고 내려오고 추석에는 상 차려 가지고 올라가서 인사하고 벌초를 이제 꼭 하고 이제 내려오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재미있었던 지점이 이제 벌초를 본인이 안 가고 알바 시키는 대행을 분들도 한다고 하죠. 대행 예, 벌초 예. 하는데 북쪽에도 대행 벌초가 아,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거나 여력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들은 이제 가서 이제 벌초해주면 이제 꼭 돈 받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올라가서 누가 벌초해줬다는 거 아니까 그분들한테 음식을 이제 감사의 표시로 드리기도 하고 그 돈 벌이는 목적으로는 안 하고 그냥 이제 누구네가 이제 힘드니까 해서 대행 벌초 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조금 있으면 뭐 생길 수도 있겠네요. 생기겠죠. 북녘 사회는 족보가 없다.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북쪽이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파하고 가족주의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족보가 가족주의를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서 족보제도가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이 누구였다는 걸 기억하고 남기기는 하지만 이제 족보책 이런 거는 이제 전제하지 않고요. 그건 이제 유적이나 유물로 남아 있고 여기 한국에서처럼 종갓집, 뭐 종선 이런 것도 해가지고 없네. 뭐 예, 예.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런 거는 없고 이제 선산도 없으니까 그럼 제사는 누가 어느 집에서 지냅니까? 제사는 다 자기네 집에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지내지 뭐 꼭 뭐 족보가 있어야 지내는 아니, 건 아니니까. 형제 중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뭐 예. 장선이라고 해서 종갓집 자선이 맨 꼭대기 앉고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다 그러니까 사정에 되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할아버지 밑에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맏아들네 집에서 지내든지 아니면 맏아들이 뭐 일이 잘 돼서 평양에 갔다든지 이렇게 되면 둘째 집에서 이제 부모들이 살았으면 맏아들이 이제 둘째네 집에 와서 할 수도 있고 꼭 뭐 맏아들네 집에서 한다 이런 거는 없고 기본적으로 뭐 아지가
책임은 지지만 둘째나 셋째는 못한다 이런 건 없고 누구라도 관리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예, 족보는 절대로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오늘 관원상대 두 번째 시간으로 환갑과 제사 문화, 장례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때로는 이게 좀 잘못 알고 있거나 때로는 편협했던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아랄 평양은 가급적 편파적이지 않은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방송을 계속 이어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같이 나오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